자, 원룸의 보증금 계약, 어떤 보증금 계약금을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원룸에 이렇게 우리가 직방, 다방 뭐 있는데 보면 500에 40, 뭐 1000에 5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500에 40 같으면은 500에 40이라고 내가 광고를 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돈이 모자라고 보증금을 좀 내리면 안 되겠냐고, 얼마 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럼 맞출 수 있죠. 그죠? 맞출 수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당 10,000원씩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0만 원당 10,000원씩 다운되거나 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만약에 500에 원룸이 40만 원짜리라면 얘를 갖다 줄이는 대신에 얘를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400이면은 얘는 41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300이면은 42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가 나와 있는 거나 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광고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증금이 얼마이냐를 물어봐서 그걸 맞춰서 일단 주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 보증금이 좀 낮다던가 이런 주인이 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밀린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막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허투루 하는 거 이게 막 보이면은 땡깡을 부립니다. 안 나가버려. 집 놔두고 안 나가버려. 짐을 가방에 놔두면은 내줄 수가 없잖아요. 거주 침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낮추려고는 안 해요. 차라리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사고가 없애려고 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보증금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원룸 말고 다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100만 원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상가주택 뭐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10만 원꼴로 했어요, 보통.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에 만약에 2,000만 원에 40이다. 그러면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더 다운시키고 1,000만 원에 50 이렇게 올리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계통이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워낙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100만 원당 10,000원의 어떤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지, 보증금이 많은 어떤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월세를 줄인다 해갖고 그게 10,000원씩 해서 1,000만 원에 10만 원꼴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101호, 102호, 103호로 이렇게 맨 처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기를 쳐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거를 쪼개기를 합니다. 요거를 좀 더 얘를 갖다가 만약에 500에 40만 원을 받는다면 똑같이 얘를 쪼개서 500에 뭐 30을 받아도 10만 원의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룸을 쪼갭니다. 룸을 쪼개서 특히 뭐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렇게 원룸으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원룸 쪼개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그럼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이 다세대 지역이나 이런 어떤 주택 지역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대문을 이렇게 보면은 문을 보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이렇게 팻말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진정한 호수가 아니죠. 그죠? 진정한 호수는 건축물 내장에 나와 있는 이게 호수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그 주소를 서울특별시 뭐뭐뭐 무슨 빌라 예를 들어서 102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원래 주소로. 여기를 쪼갰다 여기 안에 여기를 들어갔다 치더라도 102호를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임대할 부분이라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계약서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 보면은 임대할 부분이라고 그 바로 밑에 주소 있고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얘는 지금 102호라고 썼지만 102호의 일부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2호 일부 해놓고 103호 이렇게 써요. 그러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다 됩니다. 만약에 얘를 102호라고 그냥 썼을 경우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만약에 101호를 이렇게 102호는 여기죠. 지금 여기. 이게 102호죠. 근데 안 썼을 경우는 이 집에다가 전입신고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실질은 여기 쪼개 있는데 대문 편말에는 102호로 되어 있는데 이 102호가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건축물 내장이 얘잖아. 그러니까 일로 전입신고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01호 중 일부인 102호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3호 중 일부인 105호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주소는 얘로 쓰되 위의 주소는 얘로 쓰되 목적물의 주소는 얘를 쓰는 대신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니까 확정일자 잘못 받아버리면 엉뚱한 집에 가서 들이미는 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는 이 부분으로 쓰고 나머지 세부사항을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원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보통 원룸 하나의 건물을 갖다가 관리해주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룸을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가 있다면 그 건물을 어떤 그 대리권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임차에 대한 계약서와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해주는 그런 대리 계약이에요. 뭐 팔거나 이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터지는 게 그 대학교 근처에 이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다 막 보증금 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인한테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증금을 챙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만약 있다면 그분한테 입금을 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주인한테 입금을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 해서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입금을 시키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이죠. 다중주택은 나중에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할 때 배우겠지만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리고 3층 이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쪼개기 원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게 고시원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근린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고시원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거기는 취사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취사시설을 못하는 거 이런 걸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그 관계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룸 세입자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권리관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